이진 씨 부모 피살 사건의 주범격인 피의자가 구속이 됐지만 여러 가지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나는 억울하다, 내가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카톡으로 이진 씨 모친 행세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부모가 살해된 후에 또 동생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진 씨 아버지 차량도 훔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시신을 유기한 것도 밝혀졌는데 오늘 또 하나 드러난 사실은 이진 씨 동생을 만난 이 범인, 피의자 김 씨의 어머니가 2억 5천만 원을 경찰에 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다라고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 미스테리에 쌓여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봅니다. 자동차 판매 대금 5억 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나요? 이진 씨나 피해자들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범행 후 3주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억울하신 건가요? 제가 안 죽였습니다. 왜 계획된 범죄였나요? 5억이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5억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니 조사는 본인이 진술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억울하다라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예. 이게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 나는 내가 원래 이 범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누군가 부추겨서 또는 누군가 그 중요한 정보를 줘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내가 범행을 저지른 거지. 나 원래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두 번째, 내가 직접 살해한 건 아니다. 나는 흉기 손에 잡지도 않았다. 예. 내가 안 죽인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일 그런 수도 억울일 있습니다. 수도 있고. 이건 법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요. 예, 예. 그 전에 이제 이탈하지 않았으면은 전체적인 그런 죄책을 다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살해를 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런 의미로. 네, 현장에 가서 돈. 예, 김한규 변호사. 지금 손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살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공동정범이 된다는 그런 지적인 거죠? 네, 그런 취지. 서로 역할 분담이죠. 누군가는 살해 행위를 하고 누군가는 예를 들면 망을 본다든가 이런 역할 분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피의자는 저도 살인할 생각 없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공범은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살인의 공범이라게 되다 보면은 이 죄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게 보통 우발적 범행이어야지 좀 죄가 좀 감형이 되는데 굉장히 계획적이고 서로 뭐 공범이 되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중형이 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자기는 진짜 이 부모에 대해서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이미 결과는 다 드러났고 본인이 지금 체포된 이상 지금 형량을 최대한 줄일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절반 지금 피해 금액으로 알려진 5억 원에 2억 5천만 원은 좀 반환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짐작컨대 2억 5천만 원은 그럼 남은 세 사람이 가져간 거냐. 이 부분도 좀 밝힐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더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 돈의 출처라든가 서로 간의 어떤 범행 공모 부분 이 부분이 더 밝혀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정기남 교수 지금 2억 5천만 원을 이제 가져왔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그렇게 분석한 분이 계셨어요. 아마 5억이 사라졌다면 적어도 중국으로 도망간 3명한테 1억 원씩은 줬을 것이다. 적어도 그런 정도 안 받고 그런 범행을 할 일은 없을 거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2억 5천만 원이 다시 돌아왔다면 5억을 잡아도 2억 5천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일 거고. 아무튼 세 사람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2억 5천만 원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비상식적이다, 뭐 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도 합니다만 제가 뭐 수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 가능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 피의자 김 씨 같은 경우에 이미 공범자 4명을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죠. 그러나 카톡으로 모친 행세를 합니다. 이게 아주 뭐랄까 좀
대담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비상식적이라고 봐야 될지요. 또 피살을 된 후에 이희진 씨 동생을 직접 만나기까지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단지 전과 사실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비상식 행동으로만 볼 것인지 오히려 지금 이 사건에 전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등장인물은 한 10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 10명의 등장인물들 뒤에 있는 이른바 소위 배우의 존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는 경찰이 수사를 좀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하나의 어떤 대담, 비상식 이런 컨셉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어떤 실체가 굉장히 축소돼서 어떤 하나의 어떤 천국으로 끝나는 뭐 이런 어떤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서적 변호사, 중국으로 달아난 세 사람 잡기가 어려울 오늘 이게 체포영장은 발부됐는데요. 실제 인도하려면요. 아주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예. 사실상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건 기대하기 힘들고 예. 제가 이제 이 사건은 보면 볼수록 미스터리지만 예.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모든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내린 추리입니다. 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처음부터 살해 의도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봐요. 처음에 의도는요. 납치를 해가지고 평택에 창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감금한 다음에 돈을 요구해서 뜯어내는 예.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살인 의도면요. 굳이 3명까지 필요 없고 창고도 넣을 필요 없고 또 대낮에 CCTV 있는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거 납치를 할 의도로 3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저항을 한 거예요. 납치가 이게 되면 되는데 저항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공범자들이 중국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예. 놀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실제 행동은.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그 김모 씨도 전부 책임을 다 집니다. 공동정범이니까. 그러게 실제 살해 행위는 도망간 공범들이 한 거는 맞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럼 이게 시체는 왜 유기했느냐? 그는 제가 보기에 부친만 이제 그 평택 창고로 옮겨놓고 다시 이게 그 추가 범행으로 두 번째 그 동생 그분을 이게 만난 이유는 다시 이게 그 딜을 하기 위해서 추가 범행을 위해서 아들을 또 이게 만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보면 이게 그 완전히 계획된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들어간 거는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이게 범행 현장에서 저항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거는 이런 것도 이게 다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지 우발 살인으로는 안 보는데 전체적인 추리는 이런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뉴스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매일 저녁 온갖 추악한 범죄 또 연예인들의 빗나간 모습 저녁 밥상머리에 이렇게 자꾸 들려드리게 돼서 좀 민망한 마음입니다.